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요 녀석, 요거는 현역의 최신형 드론은 아닙니다. 나온 지 좀 된 녀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들고 나왔을까요?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제품이 오래됐다고 나쁜 거겠습니까? 가격이 깡패면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녀석은 바로 극가성비의 끝판왕 NH280 프로 기체가 되겠습니다. 요즘 드론을 입문하거나 교육용으로 조립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인두기 사고 납땜하다가 보드 태워먹고 난리도 아니죠. 이 제품은 DIY 키트인데 납땜이 단 1도 필요가 없습니다. 나사 조이고 모터 커넥터 4개 띡띡 꽂으면 조립 끝이에요. 그리고 FC와 ESC가 합쳐진 올인원 보드 상태라서 배선도 깔끔하죠. 머리 아픈 소프트웨어 PID 세팅 공장에서 이미 기막히게 날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조립하고 배터리만 연결하면 그냥 바로 날아갑니다. 기체만 덜렁 있으면 또 초보분들 당황하시죠. 그래서 저희 펠콘샵에서 조종기, 수신기, 배터리 충전기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다양한 풀셋 구성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최신 베타 플라이트나 아니면 픽스호크나 GPS 자동 호버링 기능 같은 것도 다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 마십시오. 이 저렴한 베이스 기체 위에 국산 코아 FC와 GPS를 얹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 옵션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가성비로 입문을 해서 끝판왕 미션 비행까지 다 되는 녀석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고 지금부터 이 제품을 얼마나 간편하게 조립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또 실제로 비행하는 것까지 딱 10분 만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엑기스를 뽑아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제품을 배송받으시면 이렇게 비닐봉지에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포장을 한번 뜯어서 어떻게 구성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터 쪽에 보시면 모터 끝부분에 이렇게 커넥터 처리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바로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커넥터 처리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모터 선 자체도 이렇게 메쉬로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터를 여기 있는 올인원 비행 컨트롤러에다가 이쪽에 올인원 비행 컨트롤러의 모터 커넥터 부분에다가 바로 꽂아서 사용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구조죠. 자, 먼저 하판부터 조립을 하셔야 되는데, 하판 여기 뒤쪽에 여기 보시면은 XT60 커넥터가 나중에 삽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체의 뒤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도 XT60 커넥터의 요 세모나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드론의 오른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암대도 여기에 약간 칼키 같이 속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칼키 같이 있는 부분이 뒷다리고, 칼키가 없이 그냥 맨들맨들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앞다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놓으실 때도 모터가 앞쪽에 있고 모터 뒤쪽에 약간 공간이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요 사이즈의 볼트 4개를 찾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똑바로 딱 잡고 똑바로 잡은 상태에서 볼트를 위에서 밑으로가 아니고 밑에서 위로 볼트를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됩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서 다리를 암대를 프레임의 아래쪽에다가 놓고 이렇게 볼트를 관통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 관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빨간색 포스트, 긴 포스트, 제일 긴 포스트를 이용해서 체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 체결을 하고요. 구멍이 3개가 있죠. 그 중에 제일 모서리가 되는 이 부분 구멍에 삽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결을 하시고, 자,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앞쪽 암도 같은 방법으로 체결을 합니다. 자, 이제 나사들 모음 중에서 제일 짧은 거 2개를 챙겨와서 밑에서 위로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길다란 포스트 6개가 조립이 다 완료가 됐고요. 자, 다음으로 볼트와 너트가 있는 거, 빈 볼트와 너트를 챙겨줍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암대를 고정할 때 우리가 암대에 빨간색 포스트 하나만 장착을 했었죠. 이제 삼각형에서 나머지 꼭지점 2개를 요 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줄 겁니다. 다음으로 짧은 빨간색 포스트를 방금 우리가 삽입했던 볼트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손으로만 쪼아 놓으면 나사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구를 이용해서 볼트를 꽉꽉 이제 쪼아 놓습니다. 자, 이제 기체를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체를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올인원 비행 컨트롤러를 여기에 꽂아줍니다.
요 나사 구멍들이 잘 맞게끔 꽂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XT60 커넥터 요 부분 특히 삽입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구멍을 잘 맞춰서 잘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 레고 조립하듯이 그렇게 뚝딱뚝딱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아구를 잘 맞춰서 넣어 주세요. 힘이 좀 필요합니다. 자, 삽입을 했으면 이제 여기 있는 나일론 록 너트를 이용해서 전부 다 쪼아 줍니다. 나일론 록 너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너트랑은 다르게 손으로 쪼아 가지고는 거의 잠기지가 않습니다. 안쪽에 나일론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구로 꽉 쪼아 주셔야 되는 너트입니다. 일단 손으로 대충 가조립을 해 놓고 나중에 공구를 이용해서 전부 다 꽉꽉 쪼을 겁니다. 자, 요거 요렇게 생긴 5.5mm 소켓렌치입니다. 5.5mm 소켓렌치 공구를 이용해서 너트를 꽉 조아줍니다. 자, 프레임 조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모터 조립을 해야 됩니다. 모터에 보시면은 여기 은색 캡이 달려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까만색 캡이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은색 캡이 달려 있는 모터가 여기 1번 자리에 한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까만색 캡, 그리고 또 번갈아 가면서 은색 캡, 또 번갈아 가면서 까만색 캡, 이렇게 순서대로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 자리가 은색이다, 그것만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터를 고정하기 위한 볼트는 요겁니다. 요거 16개가 있는 볼트, 요걸 이용해서 모터를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터 마운트 옆에 조그만한 네모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에다가 모터 선을 이렇게 쏙 집어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쏙 집어 넣고, 그리고 모터를 체결을 할 겁니다. 자, 모터를 체결을 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모터를 체결할 때는 한 방에 나사를 볼트를 끝까지 쪼아 버리지 마시고 가조립을 한다는 느낌으로 1번 볼트를 쪼고 나서 그 대각선에 있는 볼트를 살살 쪼아 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볼트를 살살 쪼우고, 마지막으로 또 그 대각선에 있는 볼트를 살살 쪼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4개가 다 가조립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하나를 꽉 조우고, 또 대각선에 있는 걸 꽉 조우고, 그 옆에 걸 꽉 조우고, 마지막 걸 꽉 조우고, 이런 식으로 쪼아 주셔야 모터가 제대로 똑바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터 커넥터를 올인원 보드에 있는 잭에다가 이렇게 딱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터를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모터를 꽂았고, 자,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모터들도 전부 다 동일하게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터 4개 조립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다리를 달아보겠습니다. 다리를 달기 위해서 여기 제일 짧은 볼트 4개와 그리고 중간 사이즈의 포스트 4개를 준비를 합니다. 여기 자, 자리를 잘 보세요. 여기 모터 있는데 모터 선이 딱 지나가는 그 바로 옆에 구멍입니다. 그쪽 구멍에 볼트를 채워놓고 빨간색 포스트를 꽉 조아줍니다. 자, 이렇게 다리가 되는 포스트, 빨간색 포스트 4개를 세웠고요. 그리고 포스트 끝부분에 포스트가 손상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 플라스틱 볼트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플라스틱 볼트 같은 경우는 공구가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쪼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공구를 이용해서 볼트를 체결을 해줍니다. LED를 장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 여기 빨간색 플라스틱 2개와 그리고 이렇게 생긴 볼트 4개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2개는 긴 거고 2개는 짧은 겁니다. 그 중에서 일단 긴 볼트 2개를 먼저 찾아 놓습니다. 긴 볼트를 이용해서 저 빨간색 부속을 뒤쪽 암대에 고정을 할 겁니다. 뒤쪽 암대에 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 약간 턱이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죠. 네, 거기에 방금 요 빨간색 부속을 넣어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넣고 요 긴 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체결을 해줍니다. 요거는 볼트가 들어가면서 플라스틱의 구멍을 파먹으면서 체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뺐다 박았다 자꾸 하시면은 구멍이 야마가 나서 나중에는 못 쓰게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힘으로 콱콱 밀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됐고요. 이제 LED를 장착하겠습니다. LED 선을 먼저 꽂아 놓을게요. 극성을 잘 보고 뒤쪽에 있는 커넥터, 헷갈릴 건 없습니다. 어차피 꼽히는 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못 꽂을 일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LED의 자리를 잘 잡아서 이제 남아있는 짧은 볼트를 이용해서 LED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물론 LED는 필요 없으면 장착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있으면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시인성이 좋아서 드론이 어디 있는지 좀 찾기는 쉽겠죠. 자, 이렇게 LED 장착까지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조립은 뭐 거의 다 끝난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 상판만 장착을 하시면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꽂아주시고, 그리고 상판을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상판에 위에 윗부분에 고프로 같은 녹화용 카메라를 거치를 할 때 이 진동이 들어오지 않게 방진 댐퍼가 포함이 되어 있는 카메라 마운트가 또 하나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체의 상단에 장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무 댐퍼가 있어서 요 위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진동을 없애주는 그런 장치가 하나 포함은 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대부분 다 자동적으로 자체적으로 방진 처리들이 다 되어 있고 손떨림 방지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요즘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이쪽에도 안테나를 양쪽으로 이제 분배를 시키기 위한 더듬이 장치가 하나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안테나들에게는 규격이 또 잘 안 맞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이것도 일단은 들어는 있지만 방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기가 필요하시다면 한번 장착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고정하기 위한 찍찍이만 벨크로만 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벨크로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양면 테이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찍찍이도 한 세트 같이 들어있습니다. 배터리에다가 먼저 이렇게 보슬이 부분, 배터리에다가 보슬보슬한 찍찍이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드론 쪽에다가 까슬까슬한 찍찍이를 조금 붙여줍니다. 까슬까슬한 부분을 적당히 잘라서 붙여주세요. 이걸 너무 많이 붙이게 되면은 나중에 배터리를 뺐다 꽂았다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적당한 양을 잘라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한번 꽂아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주의하셔서 배터리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 LED 불도 들어오죠. 소리도 나고 전원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전체적인 조립은 완료가 된 겁니다. 뒤쪽에 LED 불 들어오는 것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LED 쪽에 보시면 지금 LED 선이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LED 선이 이쪽 편, 왼쪽 편 여기에 있는 커넥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 커넥터는 여기 왼쪽 편 스위치가 있죠. 파란색 스위치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는데 이 스위치를 켜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켜기는 조금 어려우실 테니까 이런 적당한 드라이버 같은 거 이용해서 딱 켰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왼쪽 포트가 안 된다면 오른쪽 포트에도 한번 꽂아 보세요. 자, 여기까지 조립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하판에 보시면은 커넥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하판의 측면에 보시면 자꾸 옮기지 마세요. 측면에 보시면 여기 RCin 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RCin, 저기에다가 방금 전에 이 커넥터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관통을 해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는데, 요렇게 아니고요, 요렇게 아니고 방향이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꽂아 주시면 됩니다. 삐딱하게 굽지 않고 수직으로 잘 들어가게끔 맞춰서 꽂아 주세요. 자, 선을 꼽았기 때문에 이제 수신기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수신기는 이제 사용하는 조종기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수신기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수신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올인원 컨트롤러가 인식할 수 있는 신호는 PWM이나 PPM 요 두 가지 방식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을 하는 수신기의 종류에 따라서 PPM 방식으로 배선을 하거나 아니면 PWM 방식으로 배선을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요거나 요 수신기라면은 PPM 방식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 PPM 방식을 지원하는 수신기는 연결이 쉽습니다. 여기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 있는데 제일 밑에 채널 1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하지만 제일 밑에가 채널 1입니다. 이 부분에서 PPM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 여기 여러 개의 선이 있는 것들 중에서 세 가닥이 붙어 있는 선이 있어요. 그 중에서 노란색 선, 주황색 선, 요게 신호선입니다. 신호선이 안쪽으로 가게끔 제일 밑에 채널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연결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한 가닥만 연결하면은 여기 이 수신기의 PPM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만약에 이런 수신기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밑에 채널 1 PPM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서 PPM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수신기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신호선이 위로 가게끔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쪽에서
배선은 바로 요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용하는 수신기가 이런 식으로 선이 여러 개 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 꼽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예, 요것도 지금 ppm 수신기거든요. 이렇게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한 군데에 ppm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신호선이 오게끔 이렇게 딱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제일 간단한 방식이고,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는 수신기가 ppm을 지원 안 하고 pwm만 지원을 하는 수신기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pwm 수신기거든요. 그럴 때는 요 선들을 조금 여러 가지를 꽂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수신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일 위에 PWM 1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제일 위에가 1번 채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바로 1번 채널, 세 가닥이 붙어 있는 요게 1번 채널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꽂으실 때 요로 꽂아야 되는지 아니면 뒤집어서 요로 꽂아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핀맵을 보시면 PWM 5V 그라운드 이렇게 적혀 있죠. 그 말은 여기에 적혀 있는 요 세 개의 포인트가 각각 신호선, 5V,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요걸 이렇게 딱 꺾어서 보시면 요거 제일 왼쪽에 있는 요게 신호선이니까 그게 바로 여선이 되겠죠. 요거 제일 위에 있는 거 요쪽이 신호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가 신호선, 신호선이 위로 가게 이렇게 꽂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번을 꽂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2, 3, 4, 5 꽂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선을 잘 따라가 보시면은 뿌리 쪽에서 요 세 가닥에 붙어 있는 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요 흰색 선입니다. 흰색 선, 요 신호선이 아까 전에 위에 있는 거 요거 이 신호선과 같은 방향으로 오게끔 2번 채널에 이렇게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까만 선 3번 채널에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갈색 선 요거 4번 채널에 꽂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주황색 선 5번에 꽂고, 마지막 끝에 있는 흰색 선을 6번에 꽂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 6을 전부 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요거를 사용을 할 건 아니고 요 수신기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꽂을 필요 없이 세 가닥짜리 요거 하나만 1번 채널에 이렇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꽂고 수신기는 적당한 위치에 잘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아까 배터리 붙이고 남은 찍찍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놨고, 선들은 혹시라도 요 선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다가 잘리지 않게끔 그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남아있는 선들도 잘 정리를 해서 잘리지 않게끔 그렇게 조금 배선을 잘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안테나, 특히 안테나 걸리적거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프로펠러 같은데 잘리지 않게끔 잘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수신기 장착까지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프로펠러를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펠러가 까만색 2개, 빨간색 2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색깔별로 정역 회전이 아니고 똑같은 색깔에서 하나는 정회전, 하나는 역회전,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방향이 달라요. 좌우 대칭으로 생겼고, 한쪽에는 6 곱하기 4.5라고 적혀 있고 한쪽에는 6 곱하기 4.5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R이라고 적혀 있는 게 리버스, 역방향 프로펠러가 되는 거고, 그냥 숫자만 적혀 있는 이게 정방향 프로펠러입니다. 그리고 정방향 프로펠러가 모터의 은색 캡이 있는 곳에 체결이 되는 겁니다. 정방향이 은색 캡, 그리고 역방향이 까만색 캡에 체결이 됩니다. 자, 지금 체결하는 요게 역방향 프로펠러고요. 요게 정방향 프로펠러입니다. 자, 프로펠러 체결하실 때 이것도 또 헷갈리는 분들이 한 번씩 계셔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요렇게 꽂으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꽂으시면 안 되고 요쪽으로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여기 숫자가 보이는, 숫자가 있는 쪽이 하늘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그 프로펠러가 구멍이 잘 안 맞을 때를 대비한 링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얘는 안 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꽉 조아 주시면 되기 때문에 구멍에 잘 맞춰서 그냥 체결을 하시고 꽉 조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펠러를 체결하고 나서 꽉 조으라고 했더니 손으로 꽉 조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손으로 꽉 조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공구를 이용해서 꽉 조으라는 얘기입니다. 공구를 이용해서 프로펠러 너트를 꽉 조아 주시지 않으면 비행을 하다가 프로펠러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비행을 하다가 프로펠러가 풀리지 않게끔 공구를 이용해서 꽉 조아 주세요. 은색 캡 프로펠러는, 은색 캡은 오른쪽으로 돌려야 조이는 프로펠러고, 조이는 캡이고, 까만색 캡은
왼쪽으로 돌려야 조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하셔서 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조립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별다른 세팅 없이 바로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비행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한번 비행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테스트를 하시기 전에 일단 조종기 먼저 준비가 돼야 되겠죠. 조종기 스로틀 스틱 항상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조종기 전원을 먼저 켭니다. 조종기를 먼저 켜시고 나서 이제 드론에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자, 드론에 배터리 연결하실 때 배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출력 단자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요게 출력 단자고, 그리고 요거는 배터리 충전할 때 쓰는 밸런스 단자죠. 요 밸런스 단자가 요 밖에서 너블너블 거리고 있으면 프로펠러에 닿여서 단자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요 안쪽으로 잘 정리를 해서 수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자, 배터리 연결하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프로펠러 한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혹시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선이 잘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을 바로 위로 올린다고 해서 모터가 바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모터를 돌려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자,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조종기 왼쪽 스틱을 오른쪽으로 잠시 밀고 있으면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을 끌 때는 왼쪽으로 해주시면 시동이 꺼집니다. 지금 저는 요 부분, 조종기 왼쪽 상단에 있는 요 3단 스위치가 채널 5번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조종기마다 채널 5번이 어떤 스위치에 할당이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조종기의 매뉴얼을 보시거나 하셔서 채널 5번이 어떤 스위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채널 5번에 비행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널 5번 제일 위로 올라와 있으면은 자동 수평을 잡아주는 모드, 가운데로 있어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수평을 잡아주는 모드,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놓으면 자동 수평 기능이 꺼지게 좀 어렵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드에서 비행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일 위로 올렸을 때가 제일 쉬운 모드, 맨 밑으로 내리면 어려운 모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쉬운 모드부터. 자, 쉬운 모드, 자동으로 수평을 잡아주는 모드에서는 조종기 스틱을 이렇게 움직였다가 놓으면, 드론이 자동으로 이렇게 수평을 잡아줍니다. 물론 수평만 잡아주는 거고, 이거는 뭐 고도를 자동으로 잡아준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킥도크 드론보다는 날리기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FPV 드론에서 지금 이렇게 날리는 게 상당히 쉬운 모드로 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연습을 하시고요. 이 모드로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내가 비행에 상당히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이 비행 모드 스위치를 맨 밑으로 내리면 자동 수평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자동 수평 기능이 꺼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드론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수평을 잡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조종하기가 조금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초보 입장에서는 자동 수평을 켜놓고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내가 초보 딱지를 좀 뺐다 싶으면은 자동 수평 기능을 끄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착륙을 하고, 착륙을 하실 때 너무 스로틀을 확 내리지 마시고 밑으로 살짝 내려서 땅에 이렇게 착륙을 해주시고, 착륙을 하고 나서 스틱을 왼쪽으로 이렇게 제끼면은 시동을 끌 수가 있습니다. 시동이 꺼지고 나서 바로 조종기 전원부터 꺼버리지 마시고요. 조종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드론의 배터리를 먼저 반드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종기 전원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NH280 드론을 조립해서 별다른 세팅 없이 바로 배터리 연결해서 날릴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는 NH280 드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